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과 특별한 인연이 되신 분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0살 되던 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18살 때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고등학생 때는 그냥 소꿉장난에 불과했습니다. 전교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공부를 잘했던 아내와 전교에서 꼴통 중에 제일 꼴통이었던 저의 만남은 학교 내에서 꽤나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서울 근교는 아니고 경기도 중에서도 시골에 있던 학교였습니다. 그랬기에 서울에서 전학 온 공주님 같은 아내의 등장이 전교생의 마음을 들썩이기에 충분했죠.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도 없이 모두 아내를 좋아했습니다. 똑부러지고 공부도 잘하는데 쾌활한 성격, 또 좋은 필기구, 예쁜 운동화, 새로운 디자인의 가방 같은 것들이 여자친구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공주처럼 예쁜 아내를 좋아했고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내가 예쁘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체육을 잘해서 좋았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아내는 긴 머리를 하나로 치켜 올려서 묶었습니다. 질끈 머리를 묶고는 남자애들 틈에 섞여서 축구를 하겠다며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이 왠지 멋져 보였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꽤 잘했거든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멋지게 뛰면서 땀을 흘리는 모습이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18살, 여름방학을 앞두고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아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땐 정말 창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방학식이다 뭐다 해서 반 분위기가 들뜬 틈을 타서 마침 선생님도 잠시 나가셨길래 아주 큰 소리로 아내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반 친구들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화내는 애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좋아했다면서요. 여자애들은 깍깍거리면서 미녀와 야수 커플이냐고 놀려댔고요. 그때 아내가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진 것을 저는 부끄러워서 좋아서 얼굴이 빨개진 것이라고 착각을 했지 뭡니까. 뭐 어찌되었던지 아내는 제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결혼 후에 물어봤습니다. 왜 고백을 받아줬느냐고요. 그랬더니 여름방학이고 하니까 안 만날 생각이었대요. 안 만나주고 그냥 자연스레 헤어지려고 그랬답니다. 참나.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전교에서 제일 가는 꼴통이었습니다. 아내 집에 전화하고 찾아가고 다니는 학원까지 쫓아가면서 아내 옆에 알짱대면서 남자친구 노릇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던 아내가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더군요. 너 이렇게 맨날 쫓아다닐 거면 나 따라서 공부라도 해. 그때부터 처음으로 학원이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자식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실 만큼 넉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평생 꼴통질만 하던 장남이 공부한다니까 부모님께서 놀라셨나 봐요. 얼른 학원 가라면서 밭을 더 매서라도 보내주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마 그때는 저를 같이 공부하는 친구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맨날 제 문제집 채점해주고 틀린 거 알려주기 바빴거든요. 저는 그런 아내의 예쁜 얼굴 보기 바빴고요. 아내는 나중에 수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도 했고 실제로 학교에서 줄곧 1등을 했던 사람이라 무리 없이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도 항상 좋았고요. 또 아내에게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언니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갔거든요. 아내가 멋진 사람이 될 예정이니 저도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아내만큼은 아니지만 발끝이라도 쫓아가야 아내가 저를 쳐다보겠거니 싶어서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러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대학 가면 멋진 놈 널려서 저 금방 차일 거라면서요. 이렇듯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아내가 좋은 학교에 갈 것을 의심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수능을 석 달 앞둔 어느 날 아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제게 물었지만 저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아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어찌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은 아내가 나왔고 단숨에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게 저희의 첫 포옹임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하나도 설레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으면 그토록 마음이 단단한 아내가 이렇게 울었을까?
이렇게 무너졌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상황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아버지가 빚을 잔뜩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굉장히 다정하고 재밌는 분이라고 제게 얘기해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도 자주 하실 만큼 가정적이고 가족끼리 자주 놀러 간다고도 했습니다. 잠시 사업이 휘청하셔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로 이사를 오게 되었지만 가족 분위기만큼은 아주 화목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도 망정이지 아내의 아버지가 자상한 것은 가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었나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다정했던 아내의 아버지는 간이며 쓸개며 퍼주다가 급기야 집까지 나가버렸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퍼주었던 돈을 갚는 몫은 남겨진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언니는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 마당에 아내가 대학을 욕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 몫을 안다는 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학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다행히도 아내는 이렇게 힘든 순간 제게 많이 의지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아내 몫까지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수능까지 고작 석 달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겁도 없이 아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원서를 넣었고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재수를 해서라도 아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대신 가고 싶었습니다. 아내의 꿈이 곧 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재수를 한 끝에 기적처럼 저는 아내가 목표로 했던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좋은 수의사가 되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꼴통이었던 제가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모르는데 학점과 과제에 치이면서 쫓기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가족들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죠. 아내는 여자 사장님이 있는 작은 회사에 비서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낀다고 아끼면서 데이트를 했지만 대학생인 저와 사귀면서 아내가 꽤나 고생했을 겁니다. 게다가 남들처럼 4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군대까지 다녀오면 아무리 적어도 8년은 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가 그 긴 시간을 다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고 병원 들어가자마자 바로 결혼식 올렸습니다. 그래서 30살에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는데 아내는 끝까지 저를 응원해주고 지켜주었고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아내는 결혼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내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신을 당하면 어떡하나, 너무 무섭다, 자신이 없다 하면서 아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10여 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나 봅니다. 아내는 결국 저를 믿어주었고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결혼 후 고등학교 동창생들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의사 월급 받으면서 행복할 날만 남았다고요. 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속사정이 있기 마련이죠. 솔직히 많은 월급을 받긴 했지만 그만큼 나가는 돈도 많았습니다. 아내의 집에 여전히 남아있는 큰 빚을 제가 갚아주고 싶었거든요. 그동안은 학생 신분에 돈도 못 버니까 실천하지 못했는데 결혼하고서부터 버는 족족 아내 집 빚을 갚는 데 힘을 썼습니다. 당연히 아내와 처형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걸 왜 제가 갚냐고요. 그러다가 그맘때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내와 처형이 많이 힘들어했고 제가 이 집 장남이나 다름없지 않냐고 그렇게 해달라고 아내가 못된 수의사 제가 된 것뿐이라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1년 좀 넘게는 진짜 빚만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한테는 나름 야심찬 계획이 있었거든요. 빚 다 갚으면 아내와 이세 계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동물을 좋아하는 만큼 아이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 아기들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실 볼 일이 없으니 좋아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아기만 보면 깍깍거리면서 어쩔 줄 몰라 할 정도로 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아내를 닮은 아기를 낳는다면 어떨까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나 상상만 해도 귀여워 미칠 지경이더라고요.
그래서 빚 다 갚고 마음 편하게 이세를 계획할 작정이었습니다. 1년 바짝 갚으니 빚을 다 청산할 수 있었고 저의 계획대로 이세를 갖기로 했습니다. 아내도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데에는 처형이 한몫했습니다. 처형이 저희보다 늦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 날짜 잡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하고 4달인가 지나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진짜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새끼 강아지보다 귀여운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끼 강아지보다 훨씬 몇 배는 더 귀여웠습니다. 언뜻 처형의 얼굴도 보이는 것 같아 신기하기도 했고요. 정말 너무 귀엽다.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낳을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해. 아내는 처형의 아기를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다면서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아기도 이렇게 예쁘고 귀여울 거야, 분명. 아내와 저는 병원에서 산정 검사도 받고 미리 책도 사면서 지혜로운 임신 생활과 육아를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또 한 번의 크나큰 슬픔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처형의 아기는 정말 건강했습니다. 부모도 건강했고 아이도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특별히 아픈 것도 없었고 어딜 나가거나 뭘 잘못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생후 100일이 되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 작은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도 일찍 데려가는 건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원인을 찾고 싶었지만 신생아 심장마비는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처형은 답답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고 아이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후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둘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큰 아픔을 함께 하기에는 맞지 않았나 보더군요. 그래서 아내가 많은 시간 처형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자연스레 저희의 이세 계획도 멀어지게 되었고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아이 얘기가 오가기도 했고 처형의 마음도 많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산부인과를 계속 다니며 1년을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난임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관이라는 몸도 마음도 힘든 도전을 2차례나 한 끝에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금쪽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한 끝에 생긴 아기라 더욱 간절했고 태어나기도 전부터 더욱 애정이 갔습니다. 임신하는 동안에도 아내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임신성 당뇨도 왔었고 조산기가 있어서 6개월쯤부터는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동네의 작은 동물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었을 때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처형이 아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6개월쯤부터 누워있던 아내는 조산기가 심해서 결국 30주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덧보다도 먹덧이 심했던 아내라 맛있는 거 많이 사주겠다고 꼭 약속했는데 결국 임신하는 동안 병원밥만 주구장창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내는 열심히 버텨주었고 아이는 35주에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서 굉장히 작았던 저희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고요. 진짜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게 가지고 힘들게 낳은 아이가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시간도 지나가더군요. 한 달의 시간이 흐른 뒤 아이는 드디어 저희 품으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아내랑 저랑 처형이랑 셋이 그 작은 아기 데리고 집에 와서 뭐부터 해야 하나, 이부자리 어떻게 깔아줘야 하나, 분유 먼저 타야 하나, 집이 덥지는 않은가 하면서 우왕좌왕했던 게 다시 생각해도 진짜 웃깁니다. 진짜 많은 고생하며 저희 품에 와준 아이는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꽉 채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대학 동기들 중에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의 권유로 대학병원 소아과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생아라서 뭐 대단한 검사를 한 것은 아니었고 인큐베이터에 있었던 게 산부인과랑 같이 있는 소아과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학병원에서 간단한 검진이라도 받으면 어떨까 해서 검사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검사 결과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심방 중격 결손. 저희 아들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구멍이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제품에 온 줄 알았는데 심장에 구멍이라니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구멍이 점점 닫히는 경우가 있으니 한번 지켜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웃으면서 잘 지내다가도 문득문득 아들 심장이 아프다는 것이 떠오르면 그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건지, 시술은 어떻게 하는지, 심장 수술은 어떤 선생님이 잘하시는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논문까지 찾아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종종 있는 경우라고들 했지만 그래도 그게 제 아이라고 생각하니 속상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1년에 한 번 아이 심장을 검사할 때마다 아이 심방에 있던 구멍은 크기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점점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병원 안 와도 될 것 같아요. 5년 동안 그 말만 기다렸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의 아들 앞에서 아내하고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이겨내준 아들한테 너무 고맙고 흔들리지 않고 버텨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계속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검사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한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벤트, 이런 거에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고백할 때도 교실에서 우렁차게 사귀자 해버렸던 거죠. 그 버릇 어디 안 간다고 연애할 때도 기념일 챙기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아들한테 뭘 해주면 가장 좋아할까 하면서 병원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의 빵집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여기 동물병원 시작할 때부터 있던 빵집인데 커피도 팔고 하니 손님이 종종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빵을 안 좋아해서 5년이 되도록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 빵집이었죠. 그런데 그 빵집에 유리로 된 벽에 현수막 같은 것이 붙어져 있었는데 케이크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 주문 제작이라고 적혀져 있더군요. 저거다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케이크 만드는 사람들이 실력이 너무 좋아서 원하는 대로 글씨를 써주는 것은 물론이고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주기도 한다고요. 저희 아들이 그때 엄청 좋아하던 만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나오는 캐릭터 피규어 장난감을 다 모으고 그게 또 변신을 하면 모습이 달라진다고. 그 장난감도 사달라고 떼를 엄청 썼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매번 원하는 장난감을 사줄 수는 없으니 아내가 아들 생일날 장난감을 사준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아들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케이크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었죠. 저는 매일 봐서 익숙하지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라 어색한 빵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병원만큼의 아담한 크기의 깔끔한 카페였습니다. 군데군데 아기자기한 소품이 놓여져 있기도 했고요. 젊은 여자 사장님이 운영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쪽 주방에서 나온 사장님의 모습은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한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남자 사장님이었습니다. 덩치도 엄청 크고 목소리도 낮고 수염도 많고 하니까 약간 도적이나 산적같이 생겼더라고요. 저 케이크를 좀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네, 생각해둔 디자인 있으세요? 몇 가지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장님께서는 커다랗고 두툼한 손으로 작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카페 SNS 계정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보여주시는 사진에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케이크들과 빵집 사진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와, 다 정말 예쁘네요.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있는데 그 캐릭터들도 그려주실 수 있나요? 아드님 생일이신가 봐요. 네, 이제 5살 되었어요. 5살, 예쁠 때죠. 정말 귀엽겠네요. 좋아하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데요? 잠시만요. 사진이 있을 텐데. 저는 사진첩을 뒤적이면서 아이가 보던 만화를 찍어둔 것을 사장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넘기다가 제 아들 사진이 나오자 사장님은 활짝 웃으셨습니다.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저도 이만은 알아요. 아, 정말요? 혹시 자녀분이 있으세요? 제 물음에 사장님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 핸드폰 속 사진에 집중하셨습니다. 눈을 크게 표현해야지 귀엽겠네요.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전부 다 그려드릴까요? 글도 쓸 수 있는데 뭐라고 쓰고 싶으세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사장님이 케이크를 만들 거라고 상상도 못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질문들이 케이크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지 않을 디테일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여쭈었습니다. 혹시 케이크를 직접 만드시나요? 제 질문에 사장님이 잠깐 갸웃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하하하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호탕한지 빵집에 있던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네, 맞아요. 안 어울리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놀랍긴 하네요. 하하, 저도 제가 케이크를 만들 줄은 몰랐네요. 제가 생긴 건 이래도 케이크는 꽤 귀엽게 만든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들 생일날에 케이크를 주문하는 건 처음이라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정성껏 만들겠습니다. 아드님 생일이 언제예요? 생일 당일날 케이크 찾아가실 건가요? 다음 주 수요일이요. 그날 퇴근하면서 찾아갈게요. 다음 주 수요일. 사장님의 시선이 카운터에 있는 작은 달력 앞에 멈췄습니다. 사장님은 노트에 예약 내용을 적다가 달력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사장님? 저기요? 사장님? 몇 번이나 부르고서야 사장님께서 번뜩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사장님은 다시 어색하게 웃으면서 노트를 마저 적으셨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혹시 그날 빵집이 쉬는 날인 건가? 궁금했지만 저도 병원에 들어갈 시간이 되어서 서둘러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산적같이 생긴 털보 사장님의 귀여운 케이크라니 어쩐지 더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주일이 흘러 아들 생일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병원 문을 닫은 저는 서둘러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케이크 주문한 거 다 되었나요? 네, 그럼요. 여기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카운터 바로 옆에 있던 냉장고에서 케이크를 꺼내주셨습니다. 케이크 상자 위에 투명한 부분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케이크가 예뻤습니다. 아이가 보는 만화 속의 캐릭터들이 튀어나온 듯 그림도 알록달록하게 너무 잘 그려주었습니다. 디테일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정성이 가득한 케이크였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요. 이렇게 멋진 케이크는 처음 봤어요. 하하, 그렇게 말해주시니 기쁘네요. 행복한 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아내 생일에 또 케이크 주문하러 올게요. 사장님은 삥긋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집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작은 일을 드러내며 환하게 웃을 아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자마자 저녁도 먹기 전에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얼른 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예상대로 아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케이크는 처음 본다면서 만화에 나오는 노래를 신나게 부르고 피규어들을 꺼내서 식탁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아들이 얼른 소원 빌고 초를 불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얼른 초 준비하자. 상자 안에 초 있었지? 잠깐만. 여기 봉투 있다. 응? 그런데 이게 뭐야? 케이크 상자 안에서 생일초가 들어있는 봉투를 찾던 아내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얼른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가보니 아내 손에는 돈과 짧은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케이크 상자 안 봉투에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카드를 읽어봤습니다. 아드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케이크는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행복한 생일날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빵집 사장. 카페 사장님이 카드와 돈을 넣으신 거였습니다. 하지만 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저는 그저 케이크를 주문한 손님일 뿐인데 왜 케이크 값을 돌려주고 카드까지 썼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빵집 문이 열리자마자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카드와 돈을 들고 말이죠. 사장님은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삥긋 웃으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마치 제가 찾아올 줄 알았다는 듯이요. 사장님과 저는 커피를 한 잔씩 내려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님의 충격적인 과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실은 제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어? 전에는 자녀분이 없으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그 말은 혹시 사장님은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뭔가 큰 실례를 한 것 같아서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아니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5년 전에 아내와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집에 있다가 화재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때 제가 제빵을 전공한 아내랑 이 빵집을 차린다고 잘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서 좀 좁은 주택으로 갔었거든요. 몇 년 바짝 벌어서 다시 아파트 가자고 약속하면서요. 빵집 차리는 것이 아내의 오랜 꿈이었거든요. 저는 빵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요. 그저 아내가 좋다고 하니 아내의 꿈이니 저도 같은 꿈을 꾸게 된 거였죠. 아무튼 빵집 차리고 1년쯤 지난 날이었어요. 빵집 장사가 잘 되었고 정말 바빴어요. 아내는 매일 꼭두 새벽같이 빵집에 나와서 빵을 만들었고 저는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늦은 오전에 출근했어요. 오후부터는 저 혼자 가게를 지켰어요. 아내는 집에 가서 아들을 돌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빵집에 있는 오후 시간에 동네에 큰 불이 났고 집에 있던 아내와 아들이 크게 다쳤어요. 손 쓸 수도 없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둘 다 세상을 떠났고요. 처음엔 이 빵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팔아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내의 흔적을 지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빵 공부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 사정이 있으신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사실 저희 아들이 어제 생일이었어요. 그럼 저희 아들과 네, 댁의 아드님 생일과 같지요. 그래서 케이크를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드님과 똑같은 5살이었거든요. 아드님이 좋아하는 그 만화 저희 애도 엄청 좋아했어요. 장난감도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그냥 저희 아들이 생각이 나서 케이크 드리고 싶었어요. 그 케이크 아들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담담하게 꺼내는 사장님의 아픈 이야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입을 꾹 닫았습니다. 사장님은 허허 웃으면서 이젠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염 안에 가려진 씁쓸한 표정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희 아들 만나실래요? 네? 어, 그래도 되나요? 같은 아빠의 입장에서 사장님의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크겠구나 생각하다가 그런 말이 튀어나왔나 봅니다. 그러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집에 초대한 거겠죠. 아무튼 저의 뜬금없는 초대에 사장님은 머뭇거리며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응해주었고 다음날 저녁 빵집 사장님은 정말 저희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그것도 아이가 좋아하는 만화의 장난감을 한가득 사서 말이죠. 우와,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짱이에요. 우와, 털보 아저씨 짱! 아니, 뭘 이런 걸 사오셨어요? 그냥 오시지. 준호야, 털보 아저씨라니. 아이고, 죄송해요. 얘가 삼촌이라는 말을 아직 잘 몰라서. 사장님은 산적처럼 껄껄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함께 놀아주었죠. 빵집에 계실 때는 무뚝뚝한 커다란 바위같이 보였는데 아이와 노는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아이 아빠처럼 보이더라고요. 개구지게 장난도 같이 치면서도 다정하고 배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빵집 사장님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니 저와 꽤 잘 맞더라고요. 호탕하기도 하고 사람을 배려하실 줄 아는 성격이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만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너무 즐거워서 술도 한잔 하게 되었고, 그날부터 빵집 사장님과 저는 형동생 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자주 빵집에 들렀습니다. 형, 커피 좀 사려고요. 왔어. 앉아있어. 타줄게. 준호는 잘 지내지? 네, 그럼요. 털보 아저씨 또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형은 제 아들을 친조카처럼 좋아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아팠던 것들을 진심으로 안쓰러워해 주었고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아깝다고 느껴질 정도로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처형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내가 처형의 생일 케이크를 형에게 부탁하면 어떻냐고 먼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요.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여보, 빵집 사장님하고 우리 언니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워낙 그쪽으로는 눈치도 없고 눈썰미도 없고 누구 소개해주고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말한 뒤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둘이 만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저희가 연결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둘 다 비슷한 아픔도 있고 두 사람 마음이 어떨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처형 생일을 빌미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싶어서 곧바로 형한테 가서 케이크를 부탁했습니다. 처형의 생일 케이크? 네, 이번 주 주말인데 형 시간 괜찮죠? 그날 빵집 문도 안 열잖아요. 아내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한다고 해서 저희 집에서 점심 먹을 건데 형도 같이 먹어요. 글쎄, 내가 껴도 되는 자리인가 모르겠네. 돼지 왜 안 돼요? 우리 아들이 형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뭐? 준호가? 그럼 무조건 가야지. 케이크는 어떤 스타일? 내가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볼게. 좋아요, 형. 이참에 둘이 잘 만나서 좋은 가정 다시 꾸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는 게 발생하기 마련이더라고요. 주말에 저희 집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저희 아들이 전날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설사를 많이 하고 저녁도 먹지 않은 애가 구토를 하더라고요. 급하게 응급실 데려가니 장염이라고 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못 먹는 겁니다. 아픈 애 데리고 어른들끼리 먹고 마시고 할 수가 없어 결국 그날 모임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형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케이크는 제가 대신 처형한테 전달해 주었고요. 그래도 처형이 케이크는 진짜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형이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더라고요. 우와, 정말 감사한 분이네. 다음에라도 밥 한 끼 먹어야겠다. 준호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날 잡아보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처형도 바쁘고 저희도 바쁘고 형도 바쁘다 보니 약속을 잡지 못하고 시간만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 보름 지났나? 처형 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저희 집에 잠깐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형이랑 아내가 병원도 같이 놀러오고 저랑 직원들 고생한다고 도시락도 싸서 와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아내가 버선발로 현관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여보, 얼른 와봐. 아내는 실룩실룩 웃으면서 신이 나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가 보니 처형이 얼굴이 뻘개져서는 맥주를 벌컥벌컥 먹고 있더라고요. 여보, 언니랑 빵집 사장님이랑 만났어. 뭐? 어떻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처형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끔 도시락을 싸줍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먹으라면서요. 그날 낮에도 아내가 도시락을 쌌고 가져다 주는 건 처형이 했어요. 처형이 동네 구경 좀 한다고 저한테 도시락 가져다 주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도시락을 가져다 준 처형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건너편에 있는 형의 빵집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형이 알아주는 빵순이거든요.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친다고 빵집만 보이면 일단 들어가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빵집이 형네 빵집인 줄은 몰랐던 거죠. 그냥 빵 먹고 커피 한 잔 사려고 들어가서 주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걸. 처형이 글쎄 형한테 첫눈에 반했다지 뭡니까. 포장하려고 갔다가 빵집에 눌러 앉아서
빵집 사장님만 힐끔힐끔 본 것을 집에 와서 아내한테 말해줬다더군요. 저희 처형이 절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한눈에 반하고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혼하고서도 연애 한 번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처형 말로는 무슨 운명처럼 빵집 사장님이 눈에 뿅 들어왔다는 겁니다. 수염도 너무 멋있고 목소리도 멋있고 섬세하게 커피 타는 모습도 멋있었다면서요. 아내와 저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회다 싶었죠. 더 지체할 것 없이 바로 다음 날 저녁에 형을 초대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형은 그저 저희 아들 괜찮은지 볼 겸 처형 생일날 못 먹은 저녁을 먹을 겸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때 정말 웃겼습니다. 처형이 괜히 안 하던 앞치마를 두르고 집에서 밥 먹는 건데 립스틱을 바르질 않았나. 밥 먹는 내내 힐끔거리면서 형을 쳐다보는데 그 상황이 그저 재밌더라고요. 정작 형은 처형이 카페에 왔던 사람인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고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저는 형을 주차장까지 데려다주면서 은근히 물어봤습니다. 처형이 어떻냐고요?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이 정말 괜찮다고 말해주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형의 마음은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사별을 하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형의 마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희 처형도 처형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처형의 노력은 시작되었습니다. 처형 성격이 또 엄청 적극적인 사람이거든요. 빵집 찾아가고 같이 밥 먹자, 커피 먹자, 술 먹자 아주 불도저같이도 들이대더군요. 형도 처형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속수무책이었나 봅니다. 엉겁결에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술도 먹더니 한 넉 달 지났을 때였나? 둘이 진지하게 한번 만나본다고 하더라고요. 경사도 그런 경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 둘이서 만나본다니 당연히 축하할 일이었죠. 제가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마음을 바꿨냐고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분명 자식을 잃는다는 같은 아픔을 겪었는데 저희 처형은 너무 밝더래요. 비슷한 시기에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밝고 강했답니다. 그래서 형이 자기가 너무 마음을 닫고 우울하게 사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처형이 밝은 세상으로 꺼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밝은 마음의 처형도 그 마음을 알아주는 형도 진짜 잘 어울리고 잘 만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을 열게 된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고 연애한 지 1년도 안 돼서 재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거창하게 결혼식을 하고 싶진 않아서 소소하게 친한 지인들만 불러서 레스토랑에서 소규모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두 사람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아내는 결혼식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너무 잘 됐다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반년이 또 흘렀네요. 그리고 바로 어제 정말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의 처형이 글쎄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둘 다 자녀 계획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 사람 사는 게 계획처럼 되나요? 둘 다 건강하니까 아이가 생긴 거겠죠. 축복처럼 찾아온 아이니까 잘 낳아서 잘 키운다고는 했지만 두 사람 다 아직 걱정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요즘엔 40대에도 아이를 잘 낳는다고는 하지만 처형은 아무래도 나이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가장 큰 걱정은 아이가 또 떠나면 어쩌나 걱정하더라고요. 그럴 일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만 하라고 아내와 제가 열심히 응원해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두 사람은 분명 곧 그런 걱정은 멀리 날려버릴 겁니다. 그만큼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들 케이크 하나 주문하려고 갔다가 인연이 된 참 신기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인연이 아닌 가족이 되었으니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두고 하늘에서 맺어준 운명, 뭐 그런 거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가족은 많다면 많은 사람들을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형의 전 아내분, 아들, 처형의 아이, 하늘로 떠난 사람들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두 사람을 응원하고 있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 뿐이죠.
그리고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많이 아팠던 만큼 많은 기쁨이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형, 누나, 우리 가족 행복하자.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